명태균의 입이 시한폭탄이다? 그러면 청문회는 왜 안 나가? 예, 전국지사파들이 야, 명태균이가 국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그냥 입을 열기만 하면 이제 그날로 윤석열은 날아간다. 뭐 이런 기대를 정말 헛꿈을 꿨던 것 같은데 명태균이 증인 채택됐어요. 근데 나 안 나가 이래버렸습니다. 근데 안 나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나 지금 수사받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왜 내가 거길 나가? 나한테 불리하잖아. 그래서 안 나간다고 해도 강제로 데리고 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명태균이가 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뭐 시사저널이 막 신이 나서 썼어요. 명태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검찰 조사 받으면 한 달이면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하겠냐? 뭐 이렇게 엄포를 놨답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뭐 하여튼 그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대는데 그러면서 이미 이제 텔레그램 대화가 하나 공개됐잖아요. 그 외에 더 있다 뭐 이런 폼을 잡았어요. 뭐 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명태균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개월마다 휴대전화 바꾼다. 휴대전화 여러 대 갖고 있다. 다른 텔레그램은 그 다른 휴대전화에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30일 명태균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해서 명태균의 말대로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답니다. 6개. 자, 그러면 이 압수수색해서 압수된 휴대전화는 지금 검찰이 보관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데 명태균이가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 한다고 해서 돌려줍니까? 포렌식하고 조사 다 끝낼 때까지는 강제로 압수수색한 거라서 안 돌려줘요. 만약에 이 6개 압수수색된 거 말고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압수수색 대상이죠. 쉽게 말해서 명태균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검찰에서 확보해 놓은 것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수사와 관련된 사안 말고는 다른 거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구속영장에 딱 그렇게 적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명태균의 휴대전화는 지금 봉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남아있다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추가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이 상황과 명태균의 이야기는 거리가 있어도 굉장히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 시사저널이 지금 보도한 건 이겁니다. 명태균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국무총리 기용을 하라, 총리로. 뭐 그런 조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건 이것은 그런데 최재형이 기용됐나요? 기용됐나요? 또 애초에 명태균이 얘기가 될 때는 김영선이 단수 추천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건데 그럼 김영선이 단수 추천 됐나요? 명태균에게 했다는 건 하나도 현실화된 게 없어요. 그게 명태균의 실체고 명태균의 실력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명태균 본인이 대통령 부부하고 친분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은근히 냄새를 풍긴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강조하고 다녔다는데 왜 그랬냐? 사전에 대통령실에 양해가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을 합니다. 명태균이. 이게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6개월 후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 직원이 창원으로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대선 때 공을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과 여사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된다. 세상 어느 직원이. 야, 만약에 진짜 이렇게 얘기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 당장 붙잡아서 잘라야지.
공직기관 비서관은 이런 거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대통령과 인연도 별로 없는데 안면도 별로 없는데 대통령 전화번호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잘 알고 친한 것처럼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세상에 그런 사기꾼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런 거 못하고 그런 거 적발하고 정도가 심하면은 사법 처리하는 게 공직기관 비서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찾아와서 대통령과 여사 이름 팔고 다녀도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 명태균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거는 아마 좌파도 공격을 위해서 명태균을 이용은 하겠지만 진짜로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명태균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다.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격하면 된다. 그래서 명태균이라는 소재를 최대한 악용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다. 대통령 탄핵에 폭탄이 터졌다. 자, 그러면 진짜 명태균이가 대통령 탄핵에 폭탄을 터뜨릴 입이라고 하면 국감에 나와서 떠들겠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감에 안 나간답니다. 증인 채택이 됐지만 안 나간대요. 이유는 나 수사 중이야. 수사받고 있어.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강제하지 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권리가 있거든요. 피의자 입장에서.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 명태균의 입은 끝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도 자꾸 명태균 얘기가 부풀려져서 나오니까 몇 마디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했어요. 뭐라 그랬냐?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좀 과장됐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대선 때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명태균이 혼자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혼자서 어떻게 찾아오냐고.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를 찾아왔을 때 그때 이준석이랑 같이 이준석이가 데리고 왔다. 그래서 처음 만났다. 그런데 명태균이가 경남 지역에서 나름 꽤 오랫동안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사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명태균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좀 아는 거예요. 그것도 여야가 다 알아요. 제가 오늘 김두관이랑 정격시사에서 아침에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경남도지사 했으니까 김두관한테 제가 명태균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두관이 질문지에 없던 질문이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2021년인가 뭐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경남 지역에 김두관이 그때 양산 지역의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경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뭐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명태균을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그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저 사람 주위에서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아예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도 못했겠죠. 제가 추정하기로 경남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 어찌어찌해서 이준석이 따라온 명태균이를 대통령 후보가 만난 걸 보고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소통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김건희 여사도 만났어요. 명태균이가 이준석이 따라와가지고 이준석이랑 윤석열 후보가 이미 그때는 정치 활동 재개하기도 전이니까 다른데 바깥에서 음식점 같은 데서 만나는 게 좀 불편해서 아마 집으로 와라 해서 집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만나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던 것 같은데 이 명태균이 지난 4월 총선 이번 총선 때 김건희 여사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의 통화였냐 하면 아주 짧은 통화였던 모양인데 명태균이
김영선을 그렇게 아주 각별하게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선이 전략공천 받게 해달라. 단수 추천안. 이게 전략공천입니다. 그냥 공천 좀 달라. 그거 공천 좀 주는데 좀 여사가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전화를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를 짧게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먼저 걸려온 전화인데 김영선을 단수 추천하는데 도와달라. 역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황당했을 거예요. 우선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통화니까 길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짧게 통화한 게 전부 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만남은 당선 이전이었다. 당선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고 소통도 없었다. 명태균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통령실이 끌려 들어가서 일희일비 왈가왈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딱 이런 지하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정치 평론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저도 명태균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뭐 정치 평론가입니다, 정치 기획가입니다 하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은 거는 주로 김종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이 사람이 한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뭐 저도 듣는 눈이 있고 체킹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네트워크는 있으니까 김종인하고는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들으니까 뭐 여름 휴가도 같이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준석이를 각별히 챙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명태균은 김종인 측근, 이준석을 만드는 사람으로 저한테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선 선거 치를 때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김종인은 당장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라버렸는데 어쨌든 한때나마 김종인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이준석이는 대선 기간 내내 당대표였어요. 애를 여러 차례 먹였지만 당대표였어요. 그런데 이 명태균은 바로 그 김종인과 바로 그 이준석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주위에 몇 번 따라가서 만나고 얼씬거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종인도 대선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총괄선대위원장을 잘라버렸는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는 결국 이준석이도 당대표에서 그만두게 했는데, 그런데 김종인의 측근이고 이준석이의 측근인 명태균이를 계속 만나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공식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명태균 논란이야말로 그야말로 뻥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